안녕하세요. LPJ 마음건강 마인드헬스 코치 에린입니다. 혹시 영국 400대 부자 중에 한국인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바로 초밥 도시락을 판매하는 켈리 델리의 켈리 최 회장인데요. 프랑스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유럽에 1000개 넘는 매장이 생겼지만 한때는 사업 실패로 빚만 떠안고 자살까지 생각한 적이 있다고 하죠. 비슷한 사례로 미국에서 김밥과 초밥을 판매하기 시작해서 전 세계에 1000개 넘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스노우복스도 있습니다. 스노우복스는 김승호 회장이 무려 7번이나 실패한 뒤에 8번째로 도전한 사업이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기업의 성공 스토리에는 실패 경험이 빠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끝내 실패로 마무리되는 이야기가 더 많은 게 현실이죠. 만약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가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거나 투자해달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하루는 MBA 시절 지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성품이 온화하고 겸손해서 존경하던 분이었죠. 대기업에서 나와 하청업체를 차려 잘 운영했는데 몇 년 전부터 사업이 어려워지더니 결국 정리했다는 소문을 들은 참이었습니다. 새로 시작한 사업도 순탄치 않다고 들었던 터라 맛있는 음식이나 대접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약속 장소는 근사한 일식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인은 사업 아이템을 장황하게 설명하기 시작하더니 투자를 권했어요. 100억, 200억의 신세계가 눈앞에 보인다고 설명하면서 엔젤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자신은 조금만 갖고 이익을 다 투자자에게 돌리겠다고 하더군요. 사람이 많이 변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현재 돈 한 푼 없으면서도 수백억을 쉽게 말하고 이게 다 남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포장하고 있었어요. 쉽지 않았지만 결국 그 투자 제안은 거절했습니다. 이렇게 만나서 격려하고 대접하는 것만으로도 옛 친구로서의 도리는 다 한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계산하려고 보니까 벌써 처리가 됐다는 거예요. 지인이 화장실 다녀오겠다면서 이미 음식값을 지불했던 거죠. 자존심을 지키려고 과도한 지출을 감행하는 모습에 마음이 짠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오늘 사연은 평소와 조금 다르죠. 평소 같은 고민 사연이 아니라 사례로 풀어본 한국인의 정신건강의 저자 후 박사의 경험담이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가족이나 친구, 지인에게 돈에 관련된 여러 제안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돈을 꿔달라거나 같이 사업을 하자거나 투자를 권유받기도 하죠. 하지만 후 박사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진료실을 찾았던 분들을 떠올리며 용기 내서 투자 제안을 거절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결정에는 어릴 때의 경험도 영향을 주었는데요. 초등학교 5학년 때쯤 아버지가 친척, 친구, 회사 돈까지 모두 끌어다 썼던 사업이 크게 실패한 경험이 있거든요. 3년 동안 아버지가 잠적하고 어머니가 빚쟁이에게 시달리는 동안 어린 6남매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미련을 버리지 못한 아버지는 10년 후에 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와 형이 고생 끝에 마련한 집을 몰래 담보로 잡아서 말이죠. 결국 그 사업은 망했고 가족관계 또한 엉망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친척과 친구들에게 돈을 빌렸던 것처럼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사이에 증서 없이 거래한 경우가 많아요. 증서가 있더라도 부도가 나는 바람에 휴지 조각이 되기도 하고요. 보증을 서거나 이름을 빌려줬다가 복잡한 소송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그래도 미안하다고 열심히 살려다 이렇게 됐지만 반드시 제기해서 갚을 테니 기다려달라고 한다면 좀 나을 거예요. 하지만 사건이 터지면 돈을 빌려갔던 분들은 보통 도망치고 봅니다. 그러니 좋은 마음으로 도와줬다가 돈도 잃고 사람도 잃게 되죠. 이런 문제를 예방하려면 인간관계의 3가지 항목을 정신분석적으로 점검해 보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3가지 항목이란 분리, 한계, 경계인데요.
어릴 때부터 충분한 사랑과 훈육을 통해 익혀야 하는 건강한 인간관계의 기준입니다. 즉, 가족이라도 서로 분리된 인격체임을 인식하고, 가까운 친지라도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친구라도 적당한 경계를 유지해야 하는 거죠. 돈과 인간관계로 고민될 때 이 세 가지를 적용해서 결정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른 처방은 없냐고요? 물론 후 박사의 탁월한 처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살펴볼까요? 첫째, 상대의 말에 절대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대박 사업이라고 해도, 이익을 돌려준다고 해도, 이자를 많이 주겠다고 해도 감언이설에 속지 마세요. 상대는 사업이 크게 성공할 거라는 확증 편향에 빠져 있거나 당장 돈이 필요해서 사실을 부풀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안 되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여러 사람에게 반복해서 제안하고 있을 거예요. 진짜 어려운 처지라면 도와야겠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마음이 아파도 관계와 금전 거래는 분리해서 봐야죠. 어디까지 도울 수 있는지 한계를 정하고, 도울 수 없을 때는 정확하게 경계를 그은 다음 운명에 맡기세요. 정에 이끌려 무조건 부탁을 받아들였다가 돈도 잃고 사람도 잃을 수 있습니다. 둘째, 상대의 정황을 자세히 점검해야 합니다. 말은 부풀리기 쉽습니다. 정확히 무슨 사업을 하는지, 어떤 식으로 이익을 돌려준다는 건지, 언제부터 얼마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건지 꼼꼼히 물어보세요. 과거에 나를 도와주었던 사람이라고 해도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현재입니다. 상대가 가족인 경우는 더 곤란하겠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야 합니다. 어려운 처지인 것 같아도 말과 실상은 다를 수 있으니까요. 잘 파악하지 않고 가족이나 친구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 수 있습니다. 셋째, 모든 돈 관계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가까운 사이에 계약서 운운하는 게 아직 한국 정서에는 맞지 않죠. 신뢰를 깨는 것 같고 상대가 서운해할 수 있고요. 하지만 부모 자식 간에도 계약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람의 기억은 정확하지 않고 오늘과 내일의 태도가 다를 수 있으니까요. 정식 계약서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냥 종이 한 장에 걱정되는 부분과 예상되는 부분을 적으세요. 돈 계산은 분명할수록 좋으니 돈을 꾸는 것인지 아니면 투자하는 것인지, 상환은 언제까지고 이익과 배당은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잘못될 경우의 책임 범위와 한계도 정하고요. 마지막으로 둘이 사인을 하면 계약서는 완성입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아요. 계약서 한 장으로 마음이 개운하고 편해지면서 관계도 더 돈독해질 수 있습니다. 요즘 참 힘들죠? 코로나에, 전쟁에, 인플레이션에 여러모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급변하는 와중에 기회를 잡는 분도 계실 테고 위태롭게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다 보면 가까운 분들에게 돈과 관련된 부탁을 받을 수도 있을 텐데요. 서로 도우며 사는 세상에 가까운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런 태도로 돈 문제를 대하면 거절로 인한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겪을지 모를 일입니다. 그러니 하루든 일주일이든 넉넉하게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결정해야겠죠. 물론 상대가 정말 힘든 상황이고 내가 도와주고 싶다면 내가 도울 수 있는 만큼 기쁜 마음으로 돕는 것은 좋은 일이겠죠. 그럼 여러분의 돈도 사람도 다 지킬 수 있길 바라며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